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오늘이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3월 27일 지금부터 두 달 전에 3월 27일 28일이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석 달 전이네. 석 달 2월 27일에 2월 27일 2월 28일 그래서 3일절 왔으니까 3일절 기준에서 이전이죠. 지금 석 달 전이네. 3월, 4월. 두 달 전 맞네. 4월. 석 달이네, 석 달, 그죠? 석 달, 와, 벌써 석 달이 지났네. 아침에 뭘 다른 걸 이야기를 하려다가 좀 이렇게 혼란이 왔습니다. 이 장신학교가 있어요. 서울 장신학교.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가 아니고, 장로 신학교는 신대원 해가지고, 하나의 우리 교단 전체를 통합하는 일종의 대학원도 있는 것이, 장로 신학교. 근데, 서울 장신은, 제가 졸업을 했죠. 45세 신학교를 시작해갖고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편입을 2학년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냐면은 2019년 4월 11일 우리 저도 이 대학에 중퇴했으니까 같은 그겁니다. 여기 이제 발행이 2019년 4월 11일이에요. 요걸 보통 때는 안 왔는데 2019년 4월 11일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거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2019년 4월 11일 그렇다고요. 그래서 표지에는 3.1운동 100주년 특집 일어나놓고 나왔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 보면은 중앙 위치 딱 중앙이죠. 딱 중앙. 신문의 중앙입니다. 중앙 위치에 보면은 임시정부에 이래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하나 임시정부 임은 어떻고 시 어떻고 정 어떻고 부 어떻고 이래갖고 나오는 게 있는데 4월 10일이니까 임시정부 100주년이죠. 임시정부. 근데 여기 신학교란 말이야. 신학교. 서울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서울 장신하고 버금가는 각 지방 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신학교가. 근데 서울 장신은 굉장히 연륜이 어느 대학보다도 어느 신학대학보다도 이게 연륜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심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회 중에서도 또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다 이러면은 통합 안에 있는 이 여러 지방신학대학, 지방신학이죠. 지방신학교, 또 대학은 또 별도로 있어요. 지방신학대학이 있고 또 지방신학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죠. 서울에 있는 어떤 신학 기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준적인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게 있느냐? 그럼 지방에만 가겠는데, 좀 이제 4월 11일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에까지 이래 돼 있느냐? 이래 되는 거죠. 이거 나오는 내용, 임시정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임이시여, 임이여, 실은 꽃처럼 보였겠지만, 정말 그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요. 부디 좋은 곳에서 대안의 미래를 기대해줘. 좋은 곳에서 대안의 미래를 기대해줘. 이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시국은 어지럽다.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에 바쁘니 부의 격차에 시달리는 민중들을 누가 돌보려냐. 이제 신학교에서 나오는 그 임시정부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뒷장에 넣으면, 요거 때문에 제가 내려왔는데, 내려왔어요. 3.1운동, 3.1운동, 여기 전면이에요, 전면. 두 면이 전체가 이래 나오는데, 3.1운동 100주년, 또, 그리고 3.1운동은 100주년 해가지고, 제주,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이거는 경기도 있죠. 학살 사건,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해갖고 나오는 게 3.1운동의 학살 사건. 요걸 갖고 3.1운동의 어떤 의미를, 전체가 다 이거, 고주리 사건 가지고 한 페이지를 다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4월 15일을 기억하라. 제암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4월 15일을 기억하라. 이래, 4월 15일. Remember 4.15. 이 4월 15일은 제주도 사건이죠, 제주도. 이게 제암리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네, 이 제암리에서 일어나는 게 4월 15일. 그걸 기억하라.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옆면에는 전부 다 5.18입니다, 5.18.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5.18 항쟁의 배경, 5.18 전개과정. 한쪽에는 제암 고주리 사건, 학살 사건, 일본에 한 거. 그 다음에 한쪽에는 5.18 항쟁 배경, 전개과정, 5.18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역할, 5.18을 대하는 시선, 이제 기독교인들을 연결하는 거죠, 5.18에다가. 그래가지고 옆에 제가 줄을 꺼놨는데,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밑줄을 쳐놨습니다. 5.18을 대하는 시선, 밑줄에 쭉 밑줄은 중간쯤부터 1919년 3월 1일 식민 통치하였던 국민들이 전국적 제국의 세력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1980년 신군부에 대항하여 광주에서 있었던 저항은 그 환경이 서로 다를지라도 권력으로 인한 압제에서의 해방이란 목적과 국민들의 자주의식으로 명맥히 이어지고 있다. 두 항쟁 모두 민족과 민중의 해방운동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처음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희생이 국민들의 정신을 일깨웠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마침내 해방을 일궈냈기에 두 저항운동은 길게 보았을 때 성공한 것이다.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전하는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뜻을 같이 한 자들의 연대성 내지 공동체성에서 그 의미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희생이라는 기억과 이들이 꿈꾼 자유라는 기대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김영욱 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태가 그런 거요. 우리의 지금 실태가 그런 교회 안의 실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미 시찰회에, 이 5.18, 민주화, 5.18, 국가유공자, 5.18 국가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거로 노예라가 제출해서 노예를 격려해서 전국 총회에 갈 수 있는 제안을 했는데 그 시찰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데 이 시찰에서 그냥 잠적시키고 아직 서류도 반려한다고 해놓고 아직 서류도 안 오고 있어요. 이런 행태란 말이야.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잠깐 또 말씀했지만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 요청하고 여러 공문이 왔을 때는 지금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래 나오지만은 아까 읽었지만은 이제 3.1운동하고 좀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지도할 정도 되면은 3.1운동과 5.18 사건이 같이 나오네, 같이. 지금 같이 똑같은 거로 지금 연결하는 거거든. 30년만 지나버리면 벌써 이런 공문, 교회 전체를 지금 나타내는 공문에 5.18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19년 3월 1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100주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외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내야 될 하나의 분명한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어떤 개인이 뭔가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때에 지금 이 표현이 지금 이제 진작부터 4월 11일 날 이거 발행된 신문이니까 저한테 지금 도착한 지는 벌써 한 2달이 훨씬 넘은, 2달이 넘은 지금 현재 이걸 계속 갖다 놨어요, 내가. 근데 아직까지 4월 11일부터 한 달 좀 넘었네. 한 달 넘게 지금 옆에 놔놨어요. 받자마자 이거 보고 줄 긋고 내가 갖다 놨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발표할 때 지금의 5.18에 대한 표시, 분명한 표시를 했잖아요. 김대중 북한 합동이죠. 북한 합동, 북한 협력, 내란 사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어제는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겼다고 하는 유서, 컴퓨터에 있는 유서, 얼마든지 밖에서 조작해갖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든지 되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써가지고 이메일 전송해갖고 이메일 그거 자체를 표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어제부터 그래 하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연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5.18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5.18에 있는 북한군의 600명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군의 600명보다도 더 남한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의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 남한에 이중적인 국적을 가진 자처럼 이 고정간첩이죠. 고정간첩의 모습들 북한에도 가지고 있고 남한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어떤 그 시간에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일으켰던 그 내용으로 해서 그 전체를 갖고 운명적인 내용으로 가족들이 전체가 다 자기 한 삶을 자체를 가지고 운명이다
하는 데서 이걸요 나타내는 5.18 민주화 사건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나오는 이 내용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5.18 유공자 이 개방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뭐 참 대한민국의 역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30년이 왔는데도 오직 오픈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오픈한다는 거는 또 그래 유엔에 이미 등재가 돼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응?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건만 가지고 뭐 등재하는 만다로 끝난 내용이 아니라 유엔에 등재를 해놓은 내용을 갖고 이제는 이걸 다시 조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어떤 분명한 사건임에 틀림없는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5.18에 대한 규정을 해놨는데 30년 내로 이게 다시 되겠느냐? 그럼 6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만 해도 60년이 넘는 거예요. 70년 안에는 되겠지. 응?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문에다가 3.1운동과 5.18을 같이 이어가지고 공문화시킨 그때쯤 하면 이제 뭐 우리 교회락하는 위치가 그 혼란 상태가 얼마나 되겠느냐. 보통이 아니겠죠. 그럴 때 이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내용이 저들에게 이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게 될까? 뭐 그때는 나는 이 땅에는 없는 거니까 이런 자료만 나온 거 있고 현재 있는 상황만 좀 알려주는 내용이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떨까?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대한민국이 참 장래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지냐, 뭐 스탠스를 하죠. 교회가 어떤 것을 구걸어가고 외치느냐, 거기에서 시금석이에요. 그것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이 장래성이 있다 없다는 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표시를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내냐, 그걸 갖고요, 그 사람의 먼 장래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남겨지는 어떤 가문, 앞으로 대대로 이어질 그 가문을요, 우리가 분명히 예측하는 거죠. 5.18 30년이 지났는데 임시정부에 대해서 뭐 임시역하는데 좋은 나라에서 기도해도 도대체 무슨 표현을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표현이 나올 수 있느냐. 민중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사회의 어떤 노동운동의 계층에서 바라보는 그 요소가요, 아주 짙게 남아있는, 정말 참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또 교회 미래를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참 어떤 안녕,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평강의 하나님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지금 나타나느냐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길 바란다는 이런 성경의 표현은요, 여기 어디 1절 찾아볼 수 없나.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참 평강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하겠느냐. 여기에 분명한 것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 보급이 되어지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에서 마치 파낼 수 있는, 도려낼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 역할이 분명히 되죠.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표준 없이 3.1운동의 의미가 뭐다,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요소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치가 있다,
역사적으로 2000년, 4000년 연결되어 갈 때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4000년 전에 성경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밝혀내고 연결해야 될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우리가 나타낸단 말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에는 분명히 하나의 기대를, 왜냐하면 지금 흐름은 이건 전혀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 보이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자체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여주시는 참 지금까지 도덕에는 온 대한민국 국민 4천만이면 4천만, 5천만이면 5천만, 남북을 통해서 7천만이라 할 수 있는 이 어떤 인력이 이 내용을 부인해 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 자체를 우리가요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래갈 때 1명, 2명이 있을 때하고 또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이렇게 해서 퍼져가는 그것도요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요 연대하고 언젠가는 3.1운동과 똑같은 5.18을 같이 동등하게 역할하는 어떤 그 세력하고 대응되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질 때는, 그때는 분명히 우리는요 교회의 미래도 안녕에 대한 어떤 도구로서, 사회를 안녕시키는 도구로서 교회의 어떤 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있는 국가사회도요 분명히 우리가 기대됩니다. 그럼 이 중간에 과정 뭐냐니, 지금 현재 되어지지 않는 지금의 역사가 일어날 때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요 준비하는 이 과정은 뭐냐. 여기서 2500년에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를요 우리가 반드시 내다봐야 된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필요하다니. 그 방랑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충돌하는 거죠.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그 세월 동안에 알맹이 자체를 연결해가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다.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다 하는 이 연결해가는 과정이 알맹이 자체를 엮어내서 이 알맹이가 전달되어지는, 지금은 여기서 하나의 나타내는 하나의 참 표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언어로서, 이것이 하나의 지렛대로서 기능이 나타나서 힘이 보강되는 데는요 반드시 디아스포라가 필요하다. 이 디아스포라가 빨리 끝나느냐, 그것이 기간이 빨리 끝나느냐, 이것이 언이 될지 모르게 퍼져가느냐, 요거는 이 내용을 보고 비교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보는 국가에서 정체성과 3.1운동과 그러면 5.18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비교하는 이런 기능은 개인의 몫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어떤 데는 자주 밝혔지만은 2012년 될 때까지만 해도 2012년으로 선포하고 12월 달에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 당선된 해에 12월이 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알고 있어. 정치에서 안다는 건 고작 김영삼 씨가 그 장도락하는 거, 그래서 장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가지고 울산을 교회에 모여가지고 집회할 때 그때 한번 참석해 본 거.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그 관심 속에서 한번 했는데 그거 딱 듣고는 아이고 이거 내가 대통령 되려고 꿈꿨던 거,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접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쭉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나문대로 이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 되가 안 되는구나. 내가 접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선거는 이거 정치에 대해서 이래 관심 가진 거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여자로서 정치인이 하는 이 과정에 이게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거다 하는 그 관심으로 오랫동안에 대한민국의 여자 대통령이 난다면은 어떤 인류사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요거 갖고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서 신학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동영상을 다 남겼어, 그거는. 그런데 2012년 딱 되면서부터 정치에 대해서 아니 광주 지역에 호남 지역의 대통령 투표율을 보니까 아니 문재인 씨가 나오는데 왜 그 호남 지역의 그 99%에 가까운 즉 90% 95%가 분명히 훨씬 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찍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호남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졌죠.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에요. 지금에서 한 7, 8년 지난 지금에는 5.18 사건의 주범이 뭐 김대중도 있고 뭐 참 고정간첩의 어떤 역할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볼 때 내가 신뢰했던 정치인 김영삼 대통령이 5.18을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국가 어떤 행사로 이걸 인정했던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내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 젊은 인생의 어떤 정치적인 개념에 있어서 잘못되어 갔던 그 그럼 정치인에서 김영삼이 장로니까 무조건 내가 신뢰했던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기준이요. 이게 허물어지는 이 내용은 내 혼자만 되면 되지 또 다른 사람이 있어가 되겠느냐.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특별히 5.18에 관계된 이 내용이 자주 언급을 하죠. 그래서 왜 아니야말로 뭐 필요 없는 내용이라면은 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 대한민국이라는 위치 자체가 전 세계에 나름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한 거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이건 분명히 전 세계 하나님 앞에서 쓰시는 수레에 두 바퀴, 한 바퀴 또 한 바퀴 요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 2012년이라면 2012년. 그런데 지금 5.18에 대한 내용은 정말 내하고는 이렇게 깊게 내가 이야기하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도 연구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내가 동영상을 많이 남겼으니까 동영상을 보는 중에 설교를 하고 또 그 설교 다시 리뷰를 하는 그런 어떤 내 습관 때문에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들려드는 그 동영상 자료 그거 보니까 지금까지 듣도 못했던 이 5.18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남겨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이거 안 남겨놓으면 내가 오히려 직무유기지. 내 개인적인 충격들이 있지만은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충격도 있지만은 이런 충격을 통해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국가 역사에 대해서 두 번 또 이런 아까 저런 신문에 신학교가 들어와가지고 저런 고백을 해갖고 나중에 이걸 알았을 적에 저 개인들의 방황, 갈등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끝나야지. 이 내용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야지 하는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